자, 이어서 우리는 제 10강입니다. 10강은 교재 페이지 69쪽 위에 4번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등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 6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두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좀 깐깐한 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실제 기본서법은 한 60, 70페이지가 돼요. 거기서 두 문제 뽑으려니까 오직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맥을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쯤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69쪽 4번 분양 공고 및 분양 시청 등이 들어가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기 전에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주민들이 아파트를 원하면은 분양 신청하는 것이고, 나는 싫어. 요즘 난 그냥 돈으로 챙길 거야 하면 분양 신청하지 않고 현금을 챙기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고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는 이제 돈으로 청산해도 됩니다. 자,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자, 일단은 분양 공고 보니까 1번 보니까 분양 공고를 누가 내게 됩니까? 사업 시행자가 내게 되네요.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되죠. 사업 시행자가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내게 될까? 거기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내에 내게 되네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이제 뭐가 있어야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은 앞에서 배웠지만 시행자가 누구한테 인가받냐 하니까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는다 그랬어요. 자, 하여튼 받았으면 며칠 내에 120일 내에 뭘 하게 된다? 이제 분양 공고를 내게 돼. 분양 공고. 근데 분양 공고는 금방 보면 알겠지만은 대략적인 걸 공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아파트 사면은 분담금이 얼마가 될 것이고, 대략적인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쳐주게 될 것이고, 등등등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120일이 중요하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거기 지역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간된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그렇지 않다. 혼자 하는 거니까 굳이 공고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내용을 공고하느냐? 기업. 이건 한마디로 현재 토지 가격, 현재 아파트 가격을 얼마로 쳐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격을 얼마 쳐줄게요. 현재 아파트 가격을 땅값을 얼마 쳐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억이고, 니은은 그렇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수 큰 걸 받게 되면은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겠네요. 분담금, 니은 분담금입니다. 얼마 더 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은 그 옛날에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는 그 집주인들이나 주민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다? 뭐 조합원 제의라든가 혹은 분양 이런 거 딱지 같은 거 팔고 그냥 나가버렸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정착률이 몇 프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사가지고 들어가지고 소위 복부인들이 사갖고 들어가지고 그냥 그 분담금이 많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정적이었거든요.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분담금도 내야 되고 막 그래서 반대도 좀 하고 그냥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아파트 값이 주변의 아파트 50%, 100% 올리는 거예요. 그럼 분담금도 충분히 남을 거 아닙니까? 언론이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을 내고도 남으니까 사업 수익성 자체로서 수익이 아니라 주변 아파트 값이 올라가 주니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만은. 그러니까 얼른 하죠. 하죠.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양을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신청하시오. 거기 분양 신청 기간을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밖에 여러 사람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공고내는데 신문 같은 데 공고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민들이 소위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인데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그걸 공고문을 보고 신청합니다. 얼마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해야 되느냐? 바로 밑에죠. 분양시간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간 기간을 줍니다. 판례하면 이 기간을 안 준 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너무 짧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기간하고 다만 또 연장할 수도 있어요. 거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얼마나 연장할 수 있냐? 20일 플러스 20일. 몇 번? 딱 한 번, 한 차례. 그래서 기본이 30일 이상 60일, 연장이 20일인데 딱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에 지장이 없을 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건 뭐냐면 이 분양시청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뽑아요. 누가 몇 평짜리 원하고 누가 원하지 않고 쫙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거에 기반을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좀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분양시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조치. 나는 아파트 싫어. 나는 싫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현금으로 청산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청산하는가 봅시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된 날 다음 달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 정한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의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된다. 이제 분양시청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60일 내에 이제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 아파트 같은 거 신청하지 않은 친구하고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당신 돈 얼마 줄까 이렇게. 다만 사업 시행자는 분양시장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 시작할 수 있다. 좀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고 협의를 그 주민들하고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가? 첫째, 아예 분양시청 하지 아니한 자. 나는 아파트 싫어요. 돈 주세요. 한 자. 기억. 니은 분양시장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시장을 철회한 자. 아파트를 신청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친구의 얘기하기를 야 그거 아파트 받았자 뭐하냐 야. 그냥 현금 와서 나가 사업하자 그러니까 중간에 철회해버렸어요. 그런 자도 역시 돈으로 협상하고 협의하고 만약에 요즘 같은데 니은을 했으면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아마. 앞서가서 올라버렸으니까. 디귿 투기과열지구 제한 규정에 따라 분양청할 수 없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토지등 소유자가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데만 전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파트 분양받아서 팔아먹으려고. 이런 데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번 했던 친구는 여기 또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당신은 아파트 안 돼. 너 지금 갖고 있지? 안 돼. 아파트 분양 못 해줘. 돈 받고 떨어져. 이렇게 돈 받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파트 안 줍니다. 돈 주고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 법취입사조에 따라서 인가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이 제외된 자. 뭐냐면은 주민들 중에 집이 조그맣든가 땅이 조그만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아파트 주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떼옵니다. 현금으로 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땅이 너무 조그만데 집이 너무 조그만해서 돈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조그만 때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내 친구들에 대해서는 돈을 주게 되는데 그때 언제부터 협상 들어가냐?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제외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 시행자는 위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90일 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한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둘이 협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뭐 한다? 재판 걸거나 그 돈에 대해서 또는 수용 재개 신청하거나 수용 재개는 뭐냐면은 이제
수용법에 의해서 그걸 사들이는 거. 그래가지고 금액을 정해줘요. 그 금액에 대해서. 수용 재개를 신청하는 것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같은 데서 이 금액을 좀 정해주세요. 우리 둘이 협상하니까 협의가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며칠 내에 60일 내에 며칠 내에 된다고요? 60일 내에 결판을 봐야 되겠죠. 근데 세 번째, 거기 보니까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개 신청이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땅 주인이나 토지 등 소유자는 못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토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만약에 자기가 현금 받게 생겼는데 현금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주민 자체가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소송 제기할 수는 없어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밖에 자기 권리 행사밖에 못하냐? 나 싫어요. 그거밖에 못해요. 나 싫어요.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해야 된다? 사업신자가 빨리빨리 60일 내에 수용 재개를 시작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시행자가 안 하더란 말이죠. 동그라미 3번. 땅 주인, 주민들은 자기는 그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이 못하게 돼 있으니까 시행자가 걸어와야 되는데, 쌈 걸어와야 되는데 수용 재개 시장이나 매도 청구 들어와야 되는데 60일이 넘도록 60일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60일 넘도록 수용 재개를 신청하지 않거나 매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60일이 넘겨서 했다. 넘어서 60일이 넘도록 넘어난 다음에 소송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갖다가 신청하거나 수용 재개 신청하게 되면은 그 땅 주인이 너무너무 기다렸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자를 갖다가 지급해야 됩니다.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자는 얼마나 주냐? 100분의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 일수에 따라서 이자도 플러스해 줘야 된다. 땅 주인한테, 거기 집주인한테. 그래서 늦게 수용 재개를 하거나 매도 청구서 제정했기 때문에 60일 넘었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러냐면 땅 주인이나 집주인은 자기는 매도 청구 소송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시행자만 기다리고 있는데 시행자가 늦게 할까 봐. 그래서 한마디로 시행자는 빨리 진행하거라. 그래가지고 금액을 빨리 결정하거라. 누가 궁금하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궁금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빨리 하라는 뜻입니다. 자, 취입적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 공고를 하는데 분양 신청을 해요. 분양 신청 얼마 줬죠? 30일에서 60일 주고 플러스 며칠? 20일이고 한 차례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거 옛날에 중개사 나왔습니다. 이렇게. 30일 이상 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이거 옛날에 중개사 나왔고. 분양신청 받아가지고 이게 자료예요.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가지고 인가받아요.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아요. 수립은 누가 하냐? 시행자가 하고, 인가는 누구한테 받냐? 시장, 군수 등이 인가 내줘요. 그 다음에 인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철거 들어가요. 건물 철거 들어가요. 불도저로 이제 건물 밀어버립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불도저로 미는 거예요. 밀어버리죠. 철거 들어갑니다. 철거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가 착수예요. 공사 착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 받아요. 준공인가. 준공인가 받기 위해서는 준공검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공사 완료 고시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으로 가면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청산 가면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절차가 두 문제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어디까지 왔느냐? 분양시험 끝났고 계획하는 거. 시행자가 수립하고 인가가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고 계획이 나오면 철거 들어간다. 요거 나오는 겁니다. 즉 실적 위해입니다. 5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사업 시행자는 이제 분양시행이 끝났으니까 종료되면은 분양시행 현황을 기초로 법정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가르침을 수립해요. 시행자가.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인가 받습니까?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가르침의 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도 똑같다. 그때도 역시 인가받으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현상은 인가하지 않고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을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6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가 생겼냐면 기초니까 철거가 생겼고 철거 들어갔고 공사 착수해서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완료됐습니다. 6번입니다. 완료. 공사가 끝나면 뭐부터 하느냐? 준공인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정비사 공사를 완료했으면은 이때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준공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에 기초니까 공사완료 고시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완료 고시가 끝나면은 여기 나오기를 소유권 이전 고시 등기가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청산 들어갑니다. 마지막 단계인데. 자, 이전 고시라는 게 뭐냐? 괄호 2번. 이거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 고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인데 사업 시행자는 거기에 83조 3항 및 사항에 따른 고시가 있다. 이게 말은 이제 공사 완료 고시예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에 정한 사항을 분양발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이제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옛날 헌 건물이나 헌 땅 대신에 새 건물, 새 땅을 줘야 돼요. 쉽게 해서 옛날 건물 철거한 거 대신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줘야 돼요. 새 아파트 주단 말이죠.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처리에서 필요한 경우는 정비사업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완공된 부분만 넘겨줄 수도 있어요. 공사 전체 안 끝나도 일부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넘겨주려면 어떻게 넘겨주냐? 요건 이제 그림을 좀 봐야 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 그림 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림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전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전에 이제 이렇게 집들이 노후화된 집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철거한 거예요. 철거. 언제 철거냐면 관리처분 인가하면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미른 다음에 이걸 땅을 다 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요즘 같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고층 아파트를 이렇게 짓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이 건물주 갑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아파트한테 한 채 신청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여기로 여기 801호 아파트다. 여기에 801호고로 됐다. 801호 이럴 때. 그러면 이제 갑은 이거 흔거 대신에 801호로 가져야 돼. 이걸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것 대신에 이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포기하고 여기 뭐가 801호께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같은 땅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려면 원래는 법적으로 보면 갑은 요거 어떻게 하냐? 이거 다 멸실 등기하고 다 없앤 다음에 잔금 치르면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을 갖다가 갑한테 해주면 등기하면 801호를 갑이 갖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갑이 이걸 관련 분담 같은 거 돈 다 내야만이 시행자가 이걸 갖다가 갑한테 801호 명의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그렇게 굳이 복잡한 절차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을 다 받았으면은 그냥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전 고시래요. 이전 고시. 이 801호는 갑의 겁니다라고 이전 고시합니다. 어디다 이전 고시하냐? 공보에다가. 공보란 뭐냐? 국가는 관보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공보가 있어요. 국가는 관보가 있고. 그 공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그 공보에다가 고시하게 되면 고시 다음 날 이 갑이 이걸 취득하게 돼요. 이렇게 고시만 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고시만 하면 다음 날 갑이 이 800을 취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봅시다. 돌아 2번. 사업시행자는 위에 따라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할 때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다음에 시장, 군수 등에 보고해야 된다. 이 경우 소유권 언제 취득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안 넘겨받아도. 이렇게 여기는 빠져 있지만은 얘기할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여기 이제 등기라고 써놨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이게 갑이 이걸 800으로 갖게 되는데 나중에 등기합니다. 곧 등기합니다. 왜냐하면 등기 안 하면 찜찜하니까 갑 앞으로 800으로 등기를 합니다. 이전고시할 때, 즉 소유권 넘어간 거는 등기할 때 갑한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공부에다 이전고시할 때 이미 넘어갔어요. 효력은 발생했는데 다만 찜찜하니까 절차적으로 갑 앞으로 등기는 한다. 등기는 나중에 하는 조금 시점을 약간 사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등기를 해야만이 물건이 넘어가잖아요. 물건 변동, 그죠? 그래서 만약에 A하고 좀 저거 하자면 얘기해 볼게요. A가 매도인이고, A가 매도인이고, B가 있고, C가 매수인인데, 계약이 7월 1일 날 계약했고, 잔금 8월 1일 날 잔금했어요. 잔금입니다. 근데 C는 8월 1일 날 계약했고, 9월 5일 날 잔금했어요. 잔금. 이게 매수인인데 이중계약했단 말이죠. 다만 이게 이제 형법적으로 이 나중에 한 C가 A를 꼬셔가지고 이게 법을 위반한 건 아니고 정상적이다 봅시다. 정상적으로 전혀 어떤 법적인 그런 거 저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쁨만 뽑지 않고 이렇게 경우가 있다. 물론 이제 A는 돈을 이중 받았죠. 어쨌든 C도 모르고 하고 B도 모르고 했단 말이죠. A하고 C가 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짜게 되면 C도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럴 경우에 누가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A가 팔았는데 B는 7월 1일 날 계약해가지고 8월 1일 날 잔금 다 받았고 C는 8월 1일 날 계약해서 9월 5일 날 잔금 다 받았는데 누구 거냐? 아파트 팔았다면 누구 것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할까요? 대답을 할 때 누구 거다라고 대답한다? 그렇죠. 등기를 먼저 한 자. 등기. 우리는 등기해야만 효력 발생하니까.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 먼저 한 자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C가 만약에 악의를 품고 이렇게 하면 좀 뭐 형법상 문제가 되니까 무효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통이라 볼 때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자기 거가 된단 말이죠. 이때 효력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등기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부한 이전고시한 다음 날 효력을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추후 등기하잖아요. 바로 등기하잖아요. 그 등기는 소위 부동산 등기법상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절차법상 등기상의 대항 요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등기는 하긴 하는데 등기함으로써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등기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제 밑에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설치된 지상권, 저세권, 저당권, 임차권 같은 담보권, 가압류 등기 권리 및 주택임차법상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이게 뭐냐?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저당권만 예를 들게요. 저당권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이거 옛날 집 살 때 2억 원을 갖다 융자 받았어요. 어디서 융자 받았냐면 K은행으로부터. 그 2억 원을 K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K은행이 그냥 융자였을까요? 여기 저당 잡았을까요? 저당 잡았죠. 그 여기 옛날 등기 보면 여기 저당권 있을 거 아닙니까? 2억 원짜리. 물론 30%나 20%도 추가해서 하게 되죠. 뭐 2억 4천, 2억 6천 이런 식으로 올리겠죠. 그죠? 근저당해가지고 올 때. 어쨌든간에 원금 2억 원인데 그럼 여기 저당돼 있었는데 이 저당권의 객체는
이 건물에 2억 원의 저당 올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언제 철거했어요? 관리처분 인가하면 이거 철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지금 어디에 딱 달라붙어 있으냐면 이 건물에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철거하니까 달라붙어 있을 것이 없잖아요. 없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이 저당권이 달라붙을 것이 없죠. 그럼 어디로 가냐? 이 저당권이 완료됐잖아요. 여기로 그대로, 여기 가서 여기 800일로 달라붙는단 말이죠. 등기 안 해도. 마치 우리가 소유권이 언제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전고 시험 다음날 갑에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잖아요. 여기 붙어있던 저당권도 이때 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것이 다음날 그때 같이 저당권도 이전한다. 여기로 이전한다. 그 뜻입니다. 여기로. 등기 안 해도 여기 저당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등기 안 해도 여기 은행권 저당권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3자들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금방 또 등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당권을 이때 실제 등기할 때 저당권 효력이 발생한다? 이전고 시 다음날 소유권 넘어갈 때 그때 발생해버렸다. 이미 그때 저당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식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민법에서 나중에 배우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상속이죠. 상속 같은 거죠. 경매 같은 거, 상속 같은 거. 상속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언제 물권변동 그대로 일어나버린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물론 법적으로 사망이라 표현하죠. 사망하실 때. 그렇죠? 마지막, 숨을 쉬어. 정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 주고받을 권리는 몇 년간 행사되느냐, 몇 년에 행사하냐. 아까 이전고 시 다음날, 소유권 이전고 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한다. 5년이 소멸시 기간이에요. 그 시점은 언제다? 소유권 이전고 시 다음날입니다. 소유권 이전고 시 다음날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 이제 민법에서 뭘 배웁니까? 민법 총칙 뒷부분에서 소멸시효 제척기간 배우게 되죠. 아직 소멸시효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겠지만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일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술값 같은 거는 술값이나 음식값 같은 거 이건 몇 년이죠? 소멸시효가? 예, 1년입니다. 1년이죠. 친구끼리 돈 빌려줬으면 친구끼리 사용도로 개인 용도로 이렇게 돈 빌려줬으면 몇 년 내에 받아야 되죠? 10년이죠. 10년. 사업자금은 5년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법 끝냈습니다. 이어서 제7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여기는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옵니다. 계속 한 문제 나와요. 그래도 한 문제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는 한 60 내지 70%가 쉽게 나왔고 30, 40%가 어렵게 나왔어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쉽게 나왔었어요. 2020년도도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2019년도는 약간 어렵게 나왔었고 2018년도 쉽게 나왔고 하여튼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10번 나왔으면 6번은 쉽게 나오고 4번은 어렵게 나와요. 근데 2020년도 되게 쉽게 나왔어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2020년도. 내년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때 몇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 봅시다. 뭐냐? 법인이 뭐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게 뭐냐? 쉽게 해서 지금 우리가 뭐 배웠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죠? 재개발, 재건축 배웠는데 권리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요리를 말하면 정식이요, 정식 코스 요리예요, 이거는. 정식 코스 요리인데, 요거는 퓨전 요리. 빨리빨리 하는 거. 빨리빨리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재개발이라도 재건축이라도 요 법에 따르면 더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도시및 중앙지역법으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선호한다? 요 특별법을 선호한다. 특별법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같은 재개발이라도, 같은 재건축이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 특별법이에요. 빨리빨리 한다는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하는 그 바운더리입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넓은 지역입니다. 아주 넓어요. 면적이 큽니다. 면적이 크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기 빨리빨리 한다는 뜻입니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건축, 보통 도정법보다 훨씬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로 뭐다? 이 특별법이다. 이때 이 하려면 지구부터 시행해야 돼요. 예, 지구가 몇 가지가 있냐? 3가지 지구가 있다. 3가지 지구가 있습니다.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이거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2년 전쯤에 벌써 쓰는 거 하나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설을 갖추 이렇게 나오기보다 고밀복합형 이미 주관식 나왔어요. 쓰는 거. 당연히 나오죠. 나올 만한 거 나온 겁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형, 중심지형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그러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걸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촉진지구. 촉진지구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고밀복합형. 있는데, 그 다음 밑에 괄호 2번. 재정비 촉진 사업.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쉬운 문제로. 쉬운 문제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쉬운 문제 나올 때. 객관식으로 나올 때. 되게 쉬운 문제.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다음 중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라고 나왔을까요? 들어가지 않는 거 고르시오 나왔을까요? 들어가지 않는 걸 골라봐라. 나왔다면 왜? 거기 보기가 되게 많으니까 아닌 거 하나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닌 걸 골라보시오 해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아닌 걸 답이었는데 이것이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문제수가.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 촉진사업 보니까 1번에 보니까 지금 배웠던 도시 및 주거환기 저희법상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이런 것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기타 다른 거 도시 개발 사업도 빨리빨리 하고 시장 정비 사업, 도시 공객 사업 빨리빨리 하는 사업이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이다. 그러면 이 재정비 촉진 사업이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촉진 구역이에요. 촉진 구역인데 촉진 구역에서 하는 일이 촉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 사업은 촉진 지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촉진 지구 하는 사업은 사업하는 영역을 뭐라고 하냐? 촉진 구역이라고 불러요. 촉진 구역. 그렇다면 촉진 지구가 영역상 더 큽니까? 촉진 구역이 더 넓습니까? 촉진 지구가 넓죠? 촉진 구역은 조금하죠. 이 촉진 구역에서 하는 사업을 뭐라고 한다? 촉진 사업이고, 이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다고. 아닌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네, 괄호 3번. 촉진 계획.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촉진 지구 정했잖아요. 촉진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촉진 지구 지정 고시했고, 그 다음에 촉진 계획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촉진 지구 지정 고시가 뭐냐냐, 아니면 촉진 계획이 뭐냐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어떤 놈이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같은 뜻입니다. 촉진 지구부터 먼저 지정할 것인가, 계획부터 먼저 세울 것인가.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는 촉진 지구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촉진 지구 지정한 다음에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획이란 뭐냐? 그냥 이거예요. 읽어보면 거기 나오죠. 촉진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규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 설정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요. 넘어서 촉진구역. 그렇다니까요. 촉진구역. 이 촉진구역하고 촉진사업하고 같잖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거기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72조 위에 보니까 똑같이 이름이 나오죠.
촉진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촉진 사업이니까 당연히 똑같죠. 이름이 똑같죠. 4번. 우선사업구역. 우선사업구역은 객관식으로 너무너무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객관식으로. 촉진구역 중 재건축, 재정비 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택 공급 등등 해가지고 우선하여 개발한 구역이 뭐냐. 객관식으로. 우선사업구역. 아주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객관식으로. 우선사업구역. 우선사업구역이 뭐냐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축구 같은 거 할 때 선발 나가는 친구. 그게 우선사업구역. 선발 나가는 친구. 축구 선수로 말하면 선발이 우선사업구역이고, 그다음 벤치에서 볼 보여야 하는 친구 있죠. 벤치에 남아있는 친구. 벤치에 남아있는 친구가 6번의 존치적이에요. 존치적은 후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선사업구역은 선발이고 6번은 존치적은 후보인데 둘 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선사업구역은 너무 쉽죠. 우선해서 개발한다. 우선사업구역. 존치적은 뭐냐? 보니까 후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가지고 아직 선발이 아니에요. 재정비 촉진계에 따라서 존치하는 지역, 아직 냉기놓은 땅이란 말이에요. 냉기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존치 지역인데 두 개 가지고 해요. 두 가지. 존치 지역은 1번 존치 정비구역과 2번 존치 관리구역이 있어요. 그걸 좀 비교하면 됩니다. 존치 정비구역은 재정비 촉진구역의 지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 경과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필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언젠가는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존치 관리역은 좀 더 약해요. 그래서 재정비 촉진구역 지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 필요가 있대. 별로 이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건 존치 관리구역.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정비 촉진지구 나왔는데 이 촉진지구, 주거지형, 중립지형, 공립복합인데 이걸 누가 지정하냐? 지정권자입니다. 촉진지구 누가 지정할까? 넓은 지역인데 보니까 제일 먼저 신청회에서 지정한다. 신청회에서 지정한다. 누가 누구한테 신청하는가? 누구한테 신청하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서초구청장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할까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할까요? 서울특별시장이다. 즉 누구냐면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청이나 노원구청장이나 서초구청장이나 노원구청장이 있으면 신청하면 누가 한다고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이 신청에 의해서. 그게 가장 오리지널 코스입니다. 가장 전 코스는 시장군수청장이 누구한테 가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전 코스입니다. 또 있다. 올라갑시다. 73쪽에 그렇게 신청 안 받아도 노원구청장이나 서초구청장이 신청 안 해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직접 신청 안 받고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그냥 신청 안 받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신청 안 받고서도. 협의만 해가지고. 또 단독으로 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단독으로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자기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잖아요.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누구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 또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종 특별자치시장도 누구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돼요. 그냥. 또 대도시장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거죠. 직접 지정하면 돼요. 근데 대도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디귿의 대도시장.
동원에서 한번 디귿의 대도시 시장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은 직접 시행하는데 단독으로 하긴 하는데 이때는 다른 데하고 안 걸쳐야 돼요. 다른 곳과 걸치지 않아야 돼요. 다른 데하고 걸치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양시가 대도시거든요. 고양시가 인구 100만 넘었어요. 고양시장이 자기가 직접 재정비 추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영역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고양시하고 파주시에 걸치는 지역이에요.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걸치는 곳은 다른 곳과 걸치잖아요. 그건 신청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시장이니까 고양시는 경기도의사한테 신청.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효력 상실. 요게 2020년도에 나왔는데 되게 쉬운 거 나온 거 이거. 2020년도 요거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이 집어넣는 거 나왔어요. 이거 맨날 했던 거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 한 문제 나왔는데 요거 나왔다. 효력 상실. 이 지구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나중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계획서는 몇 년 내에 세워야 된다? 몇 년 내에 수립해서 결정한다? 2년 내. 2년 내에 결정해야 되지. 만약에 2년을 오버되면 2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다만 연장 1년 가능하다. 이건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인데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관식 나왔는데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 적어보시오. 2년이 되는 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재정 및 촉진적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2. 너무 쉽게 나왔어요. 연장할 수도 있죠. 얼마? 1년. 연장할 수 있죠. 1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2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 2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 이 촉진 지구가 사라져버려요. 2년이 된 다음 날에 효력이 이 촉진 지구가 날아가 버려요. 상실합니다. 상실된 걸 본다. 다음, 마지막. 재정비 촉진기획의 수립도 비슷해요. 계획도 비슷해요. 즉, 시장, 군수군장이 계획을 세워서 보통 누구한테 결정 신청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는 거예요. 계획도.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영역이 둘 이상 관할구일 때는 공동으로 수립해서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원시하고 안산시하고 겹쳤다 그러면 수원시장, 안산시장이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경기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외, 단독으로도 수립해서 결정한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안 하고. 첫째, 시군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아까 안산시하고 수원시 간에 협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때는 누가 다 해버리냐? 야, 니들 협의 안 됐냐? 경기도의사가. 즉, 시군 간 협의가 안 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직접 즉, 시군 간 협의가 안 된 경우나 어려운 경우나 또는 특광도가 직접 재정비 촉진을 정했으면 특광도가 직접 재정비 촉진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장, 안산시장 협의가 안 된다. 그럴 때나 또는 아까 특광도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구를. 이럴 때는 계획도 직접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세종시, 제주도 같은데 또 대도시 같은 데는 직접 아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했잖아요. 이때도 계획을 갖다가 직접 수립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지구를 직접 지정한 그 계획도 직접 그 친구가 해버려요. 그냥. 다만 가장 오리지널은 뭐죠? 시장, 군수장의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계획 결정을 신청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가장 전형적인 코스요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문제 했습니다. 요 기초 이론만 해도 작년에 맞았네. 2020년도 맞았네. 요거 나왔으니까 괄호 2번 2년 요거 나왔으니까 기본 인문 강의만 들었어도 맞았네요. 자, 쉬었다가 14쪽 제8장은 수방기본법 요건 우리가 제1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